네, 안녕하세요. 수지이과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도 여름방학 고위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름방학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면서 확실히 겨울보다는 짧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힘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더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어머님들은 제 수업 자체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어머님들 혹은 학생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떻게 여름방학 때 진행될지부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름방학 때 진행되는 수학하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겨울에 수업을 충분히 학습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목표를 일단 기본적으로 1등급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기본 개념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 판단 하에 실전 개념 위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실전 개념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A부터 어떤 F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런 중간 과정을 어느 정도는 생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개념을 문제에 조금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까 와 같은 부분을 좀 일반화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018에서 2020년도 수지 분당 대치 기출 같은 경우를 정리를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학기 중에는 2021, 2022 수지 분당 대치 기출을 분석을 해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능, 교육청, EBS 고난이도 문제도 분석을 해볼 건데요. 포커스는 아무래도 이쪽에 조금 더 둘 계획입니다.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둘 계획이고, 수능과 교육청 수학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양이 그렇게 방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상에 비해서는 확실히 양 자체가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부분은 조금 더 포커스를 둘 거고, 다만 EBS 고난이도 정도는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제가 학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수학 하에 저희 논술에 나올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도 아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도대체 주제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이 실전 개념 있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를 정말 세분화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학하에 있는 전체 이 주제가 아니라요, 거기에 있는 경우의 수, 그리고 뭐 순열과 조합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 파트에 대한 주제들입니다. 네. 한 기말고사 시험 범위 한 절반 정도 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파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말 자세하게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을 정말 엄청나게 세분화해서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대처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자라는 식의 수업을 방학 중에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는 사실은 정말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은 지가 알아서 마구마구 하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느 정도 재능은 있겠죠. 결과를 어느 정도 내니까요. 근데 정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정말 뛰어난 감각을 가진 재능을 가지지 않은 친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선 제 생각에는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꼼꼼하게 다루어 줌으로써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를 이야기해보는 게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자료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그냥 많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 자료 중에 한 일부를 조금 한번 공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파이널 자료인데요. 파이널 자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날 제공되는 자료예요. 시험 전날이요. 보통 한 많게는 적게는 한 5, 60문제, 많게는 100문제까지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일단 주로 분석을 해서 타 학교와의 연관성을 찾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A라는 학교에서 이러한 뭔가 프린트의 문제가 제공이 되었어요. 그러면 혹시 과거에 이 문항에 대해서 다른 학교에서 다룬 적이 있는가를 일단 제가 하나하나 정말 다 찾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혹은 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변형 문제를 제가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3번의 경우는 홍천고가 사실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이 좀 변형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하시는 편에 속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홍천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변형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너무 많이 변형되어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 학생들한테 오히려 이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주로 숫자 정도 변형되는 수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숫자가 변형돼서 그냥 그러한 문항들을 좀 익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철저하게 제 판단하에 파이널 자료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시험이 본 학교가 이제 수지, 홍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번 수지고등학교 10번 문제입니다. 학교 프린트에 있던 문항인데요.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항을 그대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풀리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외우거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숫자를 바꾸어서 최소한 그 숫자를 바꾸어서라도 제공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연입니다만 여기 보시면 S1 대 S2가 1대 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1대 5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죠? 우연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저도 다양한 데서 찾아보기도 하고요. 제가 직접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 실제 수지고 기출이고요. 파이널 자료 21번입니다.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과거에 이미 수지고에서 출제된 적도 있었고요. 홍천고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고 막 풍문고등학교라든지 다양한 고등학교에서 사실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전날 수지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의 변형 문제를 풀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좀 학생들이라면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 전날 푼 자료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본 문항만 푸는 걸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저도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 자료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아요. 근데 정말 좋은 자료를 많이 제공합니다. 네, 좋은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거의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자료 제공하다가 정말 열심히 만듭니다. 정말 열심히 만들고 정말 열심히 찾고 정말 좋은 데랑 계약하려고도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겁니다. 제가 직접 만든 자료는 여기다가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홍천고 기출인데 학교 프린트에 있길래 제가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다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천고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안 풀었다라고 해서 문제를 못 푸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만 이 시험이라는 건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나한테 익숙한 것, 내가 뭔가 경험했던 것들이 시간을 절약해주는 부분은 팩트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죠. 수업 시간, 시험 시간 내에서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 네. 그래서 제 자료 중에 일부인 파이널 자료에 대해서 한번 좀 짧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자료를 퍼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정말 좋은 자료, 제 손을 거치는 자료가 제공이 된다는 것. 시중에 있는 자료라고 할지라도 제가 다 손을 봅니다. 아, 이건 필요 있네. 아, 이건 필요 없네. 그래서 최대한 최적화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거.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제가 좀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조금 더 미리 풀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나 이게 어쨌든 뭔가 칠판에다가 수업을 해야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아시겠지만 요즘엔 정말 컨텐츠의 시대라서 이게 정말 이 자료가 만드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진짜 거의 잠을 못 자거든요. 아마 다른 학원생들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업 시험 한 1, 2주 전은 사실은 자료를 제공하는데 저도 거의 온 힘을 다합니다. 네, 사실 가르칠 건 다 가르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시험 일주일 전 혹은 뭐 일주 반 정도 전에는 내신 수업을 마무리를 하고 학생이 여기 와서 제가 한 1시간 정도만 피드백 같은 것들을 조금 해주고 이렇게 학생들이 앉아서 제가 제공하는 변형 자료 같은 것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앉아서 공부 그냥 하는 건데 시간이 아까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돼요. 네, 하지만 그 자료가 절대 평범한 자료는 아닐 거라는 것을 제가 약속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좀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계획은 현재 내신 일주일 전에 내신 수업을 좀 마무리를 해주고 내신 일주일 전부터는 클리닉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변형 문제를 좀 풀어본다라든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근데 아까 앞에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7월 9일부터 7월 15일은 어떤 날일까요? 네, 제가 신혼여행을 갑니다. 네. 근데 이때 학생들을 놀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과 평행이동 그리고 대칭이동에 대해서 일단 책이 제공이 될 텐데 물론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만 이제 시험 범위인 학생들, 원방을 이미 푼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마 프린트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동영상으로 일단은 개념이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제도 제공이 될 거고, 그래서 돌아오는 그 주에 목요일에 전부 다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사실 이 원방이라는 이 학습량이 어마어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과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자료들이 제공이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특히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부분을 학교에서 정말 좀 대충 다루어주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근데 나중에 지수 로그 함수라든지 삼각함수라든지 정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약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막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기도 하고 수행평가로 땡 하고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깊게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제발 여기 부분 좀 깊게 좀 공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쌤은 3년 보고 하는 거 아시죠?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제발 깊게 좀 공부 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가 이제 제공이 될 거예요. 근데 성복고가 좀 시험이 좀 빨라서 아마 이때는 성복고 학생들은 아마 추가적으로 자료가 제공이 될 거예요. 뭐가 제공될지는 아마 성복고 학생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네. 그래서 몰입이라는 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다음에 기하 벡터 특강인데 저는 이거 무조건 다 들어라 라고는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정말 1도 없어요. 수학화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싶은 분은 수학화에만 포커스를 맞추세요.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하 벡터를 그럼 언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백을 하고 싶다라는 가정이에요.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별로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싶다는 가정하에요. 고2 여름방학 때? 뭐 예비 고2 겨울방학 때? 예비 고2 겨울방학 때 솔직히 수원 확통수2 하면 시간 다 가거든요. 진짜 아무리 최상위권이어도 그거 하면 시간 다 갑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진짜 힘들어요. 심지어 엄청 힘들어요, 학생들이. 그 3개 다 해내는 거. 네. 여름방학? 미적분하기도 바쁘거든요. 생각보다 기백을 할 시기가 없어요. 네. 물론 난 기백 안 할래. 나는 그냥 절대평가 수준에서 그냥 A 맞을 수 있는 정도만 할래. 좋습니다. 다만 나 기백 한번 제대로 좀 공부해볼래 하면 제 생각에는 이 시기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해보겠다. 그리고 나 논술 면접 같은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들어봐달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3년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실러버스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짧게 진행을 하니까요. 6회에 걸쳐서 짧게 진행을 할 거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 책을 학생들이 고3 때도 갖고 있게끔 하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자료들이 뭐 어쨌든 수능 특강 문제도 주고 수능 문제도 주거든요. 물론 거기는 문제 사실상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학습하면 뭐 A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도록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충분히 다 끌어올려 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깊게 다루기는 할 거거든요. 개념을 좀 많이 깊게 다루어 주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에 있어서 논술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시각까지 길러줄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시간표입니다. 네,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오답노트 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수업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복습 영상 같은 것들은 좀 충분히 학습을 하는 것을 우선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지금 고2도 가르치고 있는데 고2는 이제 절반 됐거든요. 고1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입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확실히 체력적으로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사실 2학년 되었을 때 이 체력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좀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이라는 게 길다고 하면 길 수도 있고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꽤 긴 레이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렇게 뒤돌아보면 되게 짧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꼭 체력 같은 것도 꼭 신경 쓰시고 잘 드시고 좋은 것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 1학기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1학기 겪어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절대 어떤 내가 재능과 실력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겸손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력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꼼꼼함, 디테일, 그 다음에 배짱, 그렇죠? 그리고 운, 이런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합쳐져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고 해서 결과가 잘 나오고, 물론 굉장히 유리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거기 리그 안에서는 다 똑똑하거든요. 그렇죠? 1, 2등급 안에서는 웬만하면 다 어느 정도의 재능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겸손하게 꼼꼼하게 해보셨으면 정말 좋겠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저는 정말 끝까지 학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긴장감 놓지 않고 정말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귀를 열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쌤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남들과는 다른 테크트리를 타는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일명 정교권 학생들도 많고 잘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저는 가성비를 너무 신경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해야 저는 정점에 설 수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능을 가진 친구들을 본 적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내가 정말 충분히 많은 것을 해냄으로써 어떤 정말 좋은 결과를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많이 해내는 게 재능이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보는 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효율만 추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잡담을 하나만 하자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책을 정말 많이 읽다 보면요, 그냥 많이 읽다 보면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속독이 되거든요. 이게 읽다 보면 내가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효율이 발생하려면 일단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이 하다 보면 효율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까요? 그렇죠? 내가 어떤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정말 책을 많이 읽다 보면 한 10권, 6권, 7권부터 읽을 때는 내가 이게 다 아는 내용인데 저절로 속독이 돼요. 속독 훈련을 해서 속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효율 같은 거 자꾸 요즘에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 그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반 학생들은 일단 많이 하겠다는 마인드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하다 보면 효율이 발생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